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끝내주는 남자의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력입니다.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제가 2100선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이 이러이러하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지 딱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시장이 쉬지 않고 올라버려서 드디어 2100선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스란히 제가 드렸던 말씀이 다 맞진 않았겠죠. 하지만 시장으로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고 드디어 은행 창구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펀드를 해지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수급적으로는 결국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연초부터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증시의 유통 가능성을 내비쳤었고 최근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의 어떤 주식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더 살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고점에 대한 지분을 드러낼 것인지 이런 것들도 분명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살지를 알면은 시장이 언제까지 상승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지도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아주 끝내주는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고맙다 외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의 장바구니를 살짝 엿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끝내주는 전략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이 끝내주는 한 줄이 2100 이상을 준비하자였는데 아마 그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은 잘 준비해서 이번 주를 잘 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이 정말 1등 공신이에요. 사실상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을 물론 기관도 많이 매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과거 2007년도에 어떤 대상승기에도 그랬었고 2009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도 결국엔 외국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태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증시에 어떤 3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사줄 것이냐에 따라서 증시의 어떤 상승의 각도라든가 폭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한 5조 원 샀다고 하죠. 이제 과연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살 것이냐가 또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외국인 매매 패턴하고요. 또 네. 어떤 이유에서 사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올해 들어서 몇 가지 강조를 해드린 게 있죠. 그러니까 금리는 미국을 제외하면 전혀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1년간은 그리고 논란이 많지만 유가는 결국엔 상승한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결국엔 외국인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수 기조는 이 두 가지가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선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조금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난 이제 2011년도 유로존에서 1차 LTRO가 시행됐을 당시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하고 지수가 상당히 크게 올랐던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네모칸을 쳐놓은 곳이 1차 LTRO가 시작되었을 당시인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유로존이 이제 3월부터 국채 매입을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시 1차하고 2차에 비해서 올해 3월 달부터 시작이 된 유로존의 국채 매입이 한 2배가량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치로. 그러면은 당시에 지금 이제 2011년도 1차 때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2차 LTRO 때 우리나라 증시로 외국인들이 얼마를 들어왔냐면 약 한 11조 원 정도의 규모가 들어왔어요. 유럽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점에서 지금 조건이 좀 같다라고 그렇죠. 보시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주시는 거죠. 네. 다른 이제 물론 미국계 자금도 들어올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경기의 어떤 확장 정책을 쓰고 돈을 풀고 있는 나라들, 특히나 이제 유로존의 이러한 영향력이 2011년 당시에 우리나라에 11조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과연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 수치상으로 보면
못해도 20조는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5조 정도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흐름이 뭐 단기간에 뭐 앞으로 6개월간 10조를 산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결국엔 현재 유로존의 어떤 국채 매입이 내년도 3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일각에서는 벌써 내년 되면은 2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 풍부한 유동성 자체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2천억, 3천억 사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떤 기조 자체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업종은 어떤 쪽으로 좀 많이 사고 있나요? 네, 이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종목분으로도 좀,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긴 하는데 과연 또 이제 어떤 걸 사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2015년도 이제 올해 들어서 업종별 외국인들이 순매수 자금을 이제 업종별로 유입이 됐던 것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몇 개 이제 사이트하고 동부증권이 이제 내놓은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빨간색 박스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초록색 봉이 제일 긴 것이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이 지금 올라와 있죠. LG화학 샀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걸 많이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쪽은 정유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세 번째로 이제 올라왔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현대건설이라든가 아니면 GS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도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화장품은 안 샀나요? 화장품도 많이는 안 샀어도 지금 이제 보시면 가운데 이제 화장품 업종이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기관이 이쪽은 더 많이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필수 소비재란에 화장품이 따로 그렇죠. 있네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통신 서비스 사실 통신 서비스가 상대로 내리지는 않았죠. 또 오늘 올랐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샀던 쪽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성 업종군들의 매수의 어떤 유입과 주가의 상승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물론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은 매수는 했지만 주가가 아직은 오르지 않은 쪽 반대로 조선이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증권도 사실은 외국인은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국내 기관이 끌어올렸다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은 일단 어떤 실적 면에서 반도체와 같이 어떤 좀 지난해 대비했을 때 정체를 가지고 가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조선업종과 같이 회복은 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본격 회복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업종 이런 쪽은 좀 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뭔가 저유가 국면에서 벗어났을 때 저유가의 어떤 흐름이 영업이익 증가로 나타났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업종군들 이런 쪽을 경기 민감 업종군들을 많이 사들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2100선 이후에서는 경기가 턴어라운드 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수급도 이것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에너지, 화학, 건설을 좀 가장 많이 샀고 반면에 좀 팔았던 업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종목 자체도 이제 거기에 이제 업종에 포함되는 게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추가로 이제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만약에 산다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서 본다라면 사실 업종이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조금 나타난다라면은 이런 쪽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쪽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달 들어서서 사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업종이에요.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시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왜 외국인이 많이 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매도의 청산 관련 부분이 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수가 2100선 이상으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그간의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를 어떤 내동댕이 치고 공매도를 많이 쌓아놨던 부분 자체가
뭐 점진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지금 표가 나오고 예. 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올해 2월까지 이 기간 동안의 공매도 쭉 보니까 조선주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네. 있었네요. 제가 이제 그 지난해 이제 9월 달이 왜 중요하냐면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기 시작했던 때이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2월 달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3월 달부터는 유로존의 그 국채 매입 실시로 인해서 네,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들어온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를 어느 쪽에 많이 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1번으로 올라와 있고 뭐 삼성중공업도 있습니다. 물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우건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한진해운도 지금 공매도 순위는 9위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이 좋아져서 그밖에 뭐 GS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19위권에 있는 SO일 같은 경우도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무조건 많이 해놨다고 해서 주가가 다 안 오른 건 아닌데 오른 종목군들을 보니까 뭔가 실적이 다 개선되고 있는 영업 이익률 자체가 지난해보다 올해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에 있는 종목군들은 먼저 다 벗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공매도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근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어떤 그 잠재적인 공매도 물량이 남아있는 쪽은 본격적인 어떤 회복은 하지 않은 그런 업종군들이 많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국엔 지수가 올라가고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뭐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뭐 올해도 추가적인 적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익 자체가 크진 않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6월 달에 그 상하한가가 이제 변동폭이 확대가 되잖아요. 물론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또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게 뭐 6월이든 7월이든 확대가 되게 되면은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최근에 왜 조선주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찔끔찔끔 사들이기 시작했는가, 공매도를 좀 해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면은 지금까지 많이 사들였던 업종군들도 물론 외국인은 계속 살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을 사고 있으니까. 근데 약간 어떤 주가상에 있어서의 좀 파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사지 않았던 쪽 이런 쪽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펀드도 뭐 보면 그 포털에서 이제 펀드 환매가 뭐 얼마면 더 끝날까 뭐 이런 거 이제 그 클릭 상위로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펀드는 또 이렇게 빠져나가도 고객 예탁금은 또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한 9천억 정도가 막 들어오는 그런 장인데 지금 예탁금이 뭐 21조까지도 뚫었답니다. 지금 이게 역사적인 최고치가 이제 22조 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한 1조 원만 더 들어오면 또 이쪽도 이제 신고가를 내는 건데 예탁금 신고가가 빠를지 아니면 코스피가 먼저 신고가를 낼지도 개인적인 관심사인데요. 그 이쪽은 약간 후행하기 때문에 좀 이제 뭐 따라오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은데 예탁금 느는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수의 신고가하고 예탁금 고가하고 뭐 둘 다 제가 볼 때 그냥 속도의 문제지 같이 다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올해 제가 상반기 중에 정말 많이 올라오면 2,400선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1, 2분기에 아마 분기 발표할 때마다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의 전고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감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200선 쪽은. 그래서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는데 워낙에 지금 뭐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뭐 MMF 쪽에만 거의 10조가 넘게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예탁금 자체의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결국에는 뭐 국내 기관이 환매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뭐 판다 얘기하지만 뭐 구조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누군가 한쪽은 팔아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만약에 펀드 환매를 하지 않으신 투자자라면은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펀드 환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은행 창구에 가서 펀드 가입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 투자하세요. 지금 사실상 물론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그래도 조금 해봤고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다라면은 굳이 펀드에 가입하시기보단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지수를 사놓는 것도 제가 볼 땐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셨을 때 이렇게 쭉 보니까 고객 예탁금 19조 원 돌파라고 그때 자막이 있었거든요. 지금 네네네. 일주일 만에 2조 원 넘었는데 또 이런 관련된 기사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이제는 네. 슬슬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증시 네. 분위기가. 이번에 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수는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데 그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좀 미묘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 후반에는 약간 좀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유틸리티 쪽도 그랬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하던 종목 가는 반면에 또 증권이나 건설같이 유동성에 힘을 받았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데요. 일시적인 순환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좀 이런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서너 번씩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환매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를 보면 주 초반에는 뭐 건설 증권으로 시작이 되었고 중반 권역에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라든가 화학업종군들이 많이 올랐고 중반 이후에는 은행주가 바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군들도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경기 방어주까지 올랐어요. 한순배가 다 돌았죠. 그러면 보통은 지수는 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수가 다음 주에 꼭 떨어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지 않으면 장중 조정이 그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순환매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진행되면은 안 되겠죠.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꾸준하게 어떤 순환매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 하지만 주력이라고 하는 쪽은 즉 이제 뭐 시장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순환매에서 좀 더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본다면은 결국엔 이익률이 자체가 올라가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턴어라운드 기업이 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건설이라든가 증권, 화학, 정유 업종군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중심축의 어떤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뭐 이번 주에 그 은행주라든가 보험주의 상승처럼 저 낙폭과대에 있다가 전체 시장이 올라가니까 키 맞추기 국면에서의 어떤 순환매적인 도는 종목군들은 정말 단기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그리고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좀 더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달러와 가치 자체가 저는 뭐 달러 인덱스 100 넘는 거는 올해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가 제한적이나마 저는 강세는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이 어떤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내수주가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강세는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수주도 같이 움직일 거라 보여지긴 하는데 상승 폭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주력 업종군들이 더 많이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주 초반 장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은 3%가 지금 오르네요. 4,300선. 대단합니다. 2.8%. 우리도 뭐 중소형주랑 코스닥이 세긴 한데 중국은 일단 못 따라가는 것 같네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네. 대륙의 무엇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증시도 네. 약간 좀 대륙성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셉니다. 일단 2.8%뭐 강한 흐름세 나오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요. 일단 뭐 중국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또 국내 증시 독일이 약간 조금 밀린 거 말고는 크게 글로벌하게 판이 깨지고 하는 쪽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 또 다음 주도 좀 좋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한 가지 여담을 드리면 중국이 그 이번 주에 모 종의 제한을 하나 푼 게 1인당 증권 계좌 복수로 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사실 뭐 1인당 막 대여섯 개씩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줬으니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최근에 뭐 그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러 일어난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중국에서는 한다고 하니까 예. 뭐 증시가 그만큼 화랑인 것 같은데 우리 증시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양대 시장 모두 사실 언제든지 조정은 제가 볼 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7일 연속 양봉이거든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한 1% 빠진다고 해서 장 깨지네라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만큼 올랐으니까 잠깐 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뭐 그것은 코스닥도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만큼 일단 뭐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를 보면 최근에 상승할 때마다 콜매도를 조금씩 더 쌓아놔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조금 대비하는 듯 합니다. 근데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주포라 할 수 있는 현물 시장은 뭐 꾸준하게 하루 1, 2천 원 사들인다. 이러면 사실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뭐 지금으로선 이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장중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업종, 내일은 저 업종, 모레는 이 업종, 또 글피는
또 다른 업종 이런 식의 어떤 순환매를 다 따라가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사실 이번 주에 기관이 한 1,000억대 매도를 한 날도 있었고 어제도 외국인 기관 도합 한 1,000억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많은 예탁금이 코스닥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결국엔 메이저가 글쎄요, 연속적인 매도세를 보일 때는 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코스닥도 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의 대량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한판 승부수 어디에서 띄워볼까요? 네, 일단 뭐 순번상으로 보면은 다시 경기 민감주가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만큼 순환매적인 움직임 자체는 뭐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아직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뭐 20일에 대림산업이라든가 주요 건설주라든가 또 이제 IT, 철강 이런 쪽이 실적 발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부합하거나 아니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라면은 바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좋아지는지에 대한 여부,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증권업종군들과 같은 경기 민감성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포트를 구성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져 있어서요. 네. 좀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나와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이제 경기 민감성 업종군들로 얘기가 되고 있는 정유, 화학, 건설, 증권 업종이 1분기 정도에 뭐 부합할 거예요. 부합은 한다고 보는데 2분기에 조금 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다 이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주 중에서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게 대우건설이 그렇게 지목이 되고 있고 증권주 중에서는 대우증권 같은 경우가 물론 뭐 과거 다 대우그룹이지만 증권주 중에서는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리포트를 잘 찾아보시면 1분기보단 2분기가 더 좋다. 석유화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업종도 그렇고 어차피 석유화학이나 정유는 유가 상승 구간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뭐 최근에 오른 거 그냥 차익 매물 소화했다 생각하시고요. 예상대로 유가가 아마 5월달, 6월달 되면은 추세 움직임으로 하반기 70달러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향후 실적은 더 좋아진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지난해 3분기가 작년에 분기 단위로 실적의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3분기는 기저효과로 최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발표 시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끝까지 좀 기대를 심어주시는 멘트가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표 일정 보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1.7%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요. 실질 임금과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도 함께 나옵니다.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요. 전년 대비 0.6%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지수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갑니다. 대림산업, 한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림산업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483억 원, 한샘의 예상치 285억 원입니다. MSC가 다음 주 월요일 주주총회를 엽니다. 이어서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GD는 스톡옵션 물량을 추가 상장합니다. KLT, 네오아레나, 에스코넥, 텍셀네트컴은 전화사치 물량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SK가스, 미래에셋증권 등 5개 업체가 주식 배당 물량 추가 상장이 있고요. 우신시스템, 세원셀론텍, SNC, CNS 자산관리, NRD, ISC 등 업체들이 신주입 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네, 자, 한 달 전쯤에 이 중국 자산관리 시장이 5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면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사경입니다. 사경 수준으로 작년에 기록했던 8천조 대비로 5배 이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요거 소식 관련해서 최근에 저 오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한국에서도 자산 관리를 잘해주고 있는 편인데요. 업계에서는 중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은 큰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탁금이 앞서도 알려드린 대로 한 9천억 정도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금들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오늘 장중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용히 보이지 않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